안녕하세요, 불마켓입니다. 이번 주 불마켓 일보 컨텐츠는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슈카님 영상을 보고 코로나에 의해서 수혜받은 주식과 피해받은 주식들에 대한 영상을 다루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실제로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조만간 코로나가 엔데믹이 될 수 있다는 발표를 해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들이 많이 떴는데요. 그만큼 과거에 코로나에 의해서 피해받았던 주식들이 리오프닝에 의해서 다시금 주가를 회복하는 순간이 슬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한 커뮤니티의 대학교 2학년생이 쓴 글인데요. 대학교 2학년인데 학교를 한 번도 안 가고 진짜 안타깝네요. 슈카님의 영상 제목은 마음은 새내기, 몸은 헛내기인데 사실 상황은 이 영상 제목보다 좀 더 심각합니다. 2년제 대학인 전문대를 20학번으로 입학한 학생은 한 번도 현장 실습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졸업을 해버립니다. 마음은 새내기인데 몸은 헛내기를 넘어서 졸업생인 상황이죠. 이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제약 때문에 발생한 우울증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실제로 2020년 초반 정신질환 유병률, 즉 우울증세를 보인 사람이 표본의 36.8%나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를 만하죠. 근데 왜 하필 한국이 가장 우울한 걸까요? 제 생각엔 인구 밀도가 높아서 사람들끼리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 못 만나는 현실이 더 우울감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우울증이 심해지다 보니까 혼자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회식이 줄어서 전체 음주량이 줄긴 했지만 친구끼리 만나는 술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순간이 그리웠나 본지 혼자라도 술을 홀짝이게 되나 봅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니까 좀 슬프긴 하네요. 네, 여기까지는 유명한 슈카님 영상에서 보신 내용이랑 비슷할 텐데 아무래도 저는 슈카님보다 좀 더 투자, 주식 쪽에 집중하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친 코로나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쉬운 내용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깨알 홍보로 투자 강의 예정 중이니까 혹시 투자를 처음부터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대해주세요. 네, 코로나에 크게 영향을 받은 주식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마인드맵을 준비를 했는데요. 코로나의 충격은 어떤 주식은 좋은 쪽으로, 어떤 주식은 안 좋은 쪽으로, 또 어떤 주식은 또 중립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영향을 거의 안 줬단 소리죠.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그린 마인드맵의 컨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바뀐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외로움 등의 사람들의 감정을 해소해주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봤고요. 두 번째로는 의식주, 그리고 업무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이 바뀌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에 대한 관심 정도입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비대면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떴고요. 그러면 기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죽겠죠. 반대로 비대면에서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이 뜨면은 기존의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이 또 죽겠죠. 이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코로나 충격에 의해 수혜를 입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감정 해소인데요. 감정 해소의 첫 번째 항목은 명품 소비 등의 보복 소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게임. 그 다음은 클라우드, 5G, 반도체, OTT 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생활 필수 요소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사이버 결제, 두 번째는 포장용지로 쓰이는 골판지, 세 번째로 원격 진료, 네 번째로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것이 제약주, 건강기능식 사업에 영향을 주었죠. 각 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보시려면 벤치마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겠죠. 지금부터 보시는 모든 그래프는 2019년 9월 16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동안의 코스피는 36%, 코스닥은 44%, 삼성전자는 58%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었죠. 코로나 충격에 의해 수혜받은 코스피 기업이라면 36% 이상의 수익이 났겠죠. 네, 우선 보복 소비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여가 활동으로 돈 많이 드는 해외여행을 자주 갔었는데 이제는 여행을 못 가니까 명품 옷 사 입는데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명품 브랜드를 수입해 판매하는 젠백스링크와 SJ링크가
작년 상반기에 주가 랠리가 있었네요. 그래프에서는 군청색과 하늘색으로 나타냈습니다. 네, 근데 이 명품 수입해서 파는 이 신세계는 좀 분석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왜냐면 롯데쇼핑은 롯데시네마가 부진하고 현대백화점은 면세사업이 부진하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힘든 건 이해가 되는데, 신세계는 제가 따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도 주가가 크게 뛰었죠. 밖에서 못 노니까 이제 안에서 음성 채팅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세상과 관련된 주식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형 OLED를 생산하는 선익 시스템, VFX 관련 기업인 자이언트 스텝이 큰 폭의 주가 랠리를 보여줬죠. 그 외에 AR, VR 관련 게임을 내는 한빛소프트나 M게임 주가도 꽤 뛰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AR 게임을 만들려면 현실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각종 이제 캐릭터를 띄워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AI 솔루션을 파는 알체라가 주목을 받았는데, 근데 워낙 AI 쪽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못 받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게임주입니다. 네, 뭐 코로나 때 전부 다 헐헐 날았죠. 밖에서 술을 못 마시는 남자들의 유일한 친구는 게임입니다. 이건 뭐 코멘트 할 게 없네요. 지금이야 NC소프트는 리니지 사건 때문에 많이 떨어졌고, 또 컴투스는 이제 신작 100년 전쟁이 기대 이하 수준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반등한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리오프닝 때문에 게임 플레이 타임이 좀 줄지 않을까 해서 게임 관련 주식들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클라우드입니다. 전부 다 이제 집에서 게임하고 이제 또 메타버스 한다고 AR, VR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또 인공지능이 필요하니까 또 데이터를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데이터 사용량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니까 이제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업들이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래프에 있는 기업들은 모두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클라우드 관련 기업, 특히 효성 ITX는 비대면 고객 상담 대행 사업과 그에 더불어 IT 서비스도 제공하는 기업이라서 사실상 코로나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기업입니다. 그 외에 엑셈, 더존비주원, SK CNC도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솔루션 제공으로 잘 갔었는데 최근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네요. 그 다음으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옮겨줄 통신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5G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전파를 광속으로 보내는 광 케이블을 자체 제작을 할 수 있었던 대한광통신이 18년 말에 제일 먼저 이제 주가가 떴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안테나 만드는 KMW, 이제 중계기 만드는 솔리드, 이제 테스트기 만드는 이노와이어리스가 먼저 뜨더니,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론트홀 생산하는 HFR의 해외 수주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새로운 5G 대장주로 등극을 하게 되었죠. 네, 5G 관련주 보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5G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이 기업들이 만듭니다. 삼전, SK 하이닉스, 그리고 관련 소재 기업인 후성, 솔버린이 있죠. 그리고 리노공업은 생산된 반도체의 불량 여부를 체크하는 검사 소켓을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 제품이 세계 시장 점유율의 무려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 뭐 누가 이기냐 제가 이기냐 하고 있을 때 그 경쟁 강도를 다 받아먹는 흑막 같은 기업인데, 이제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로운 사람들이 게임만 하는 게 아니죠. OTT입니다. 누워서 이제 아프리카 TV BJ들의 뭐 댄스나 게임 장면들, 그리고 넷플릭스의 드라마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는데 최고의 영상물들이죠.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 TV나 시각 특수효과 VFX를 만드는 덱스터도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이 위지윅 스튜디오를 보시면 원래 CG랑 VFX를 하던 기업인데, 여기에 드라마, 예능 제작사를 인수해버려서 그냥 스튜디오가 되어버렸죠. 거기에 컴투스가 이 위지윅 스튜디오의 40%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 메타버스까지 묻어버려가지고 사실상 이제 OTT에다가 메타버스까지 같이 가는 거니까 이제 주가가 안 뛸 수가 없는 기업이죠. 네, 지금부터는 생활 필수 요소 부문의 산업들인데요. 첫 번째로 사이버 결제입니다. 네, OTT 구독료, 게임 현질, 배달 음식 다 어떻게 대금을 지급을 하시나요? 결제를 어떻게 하시나요? 현금 봉투를 퀵 서비스로 해주나요? 아니죠. 전부 다 사이버 결제로 하죠. 전자결제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다날, 후불 결제 서비스랑 PG 사업을 하는 갤럭시 아머니트리가 엄청 올랐죠. 나머지 기업은 PG하는 기업들이죠.
PG는 그냥 이제 온라인 결제를 더 원활하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기요의 식당을 이제 누가 가라로 올려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불마켓 분식 이렇게 올려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불마켓 분식 새로 생겼네 하면서 이제 순대를 시켜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불마켓 분식은 없는 기업이었던 거죠. 그러면 뭐죠? 이제 밥 먹고 싶은 사람들의 돈이 엉뚱한 데로 갔죠.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PG 사업인데요. 이제 PG 사업을 하는 이제 NHN, KG의 주가도 시장에 비해 많이 오르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KG 이니시스는 경영 리스크로 주가가 못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번엔 골판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뭐 쇼핑하러도 안 나가고 전부 다 이제 쿠팡으로 집에서 쇼핑을 하죠. 근데 뭐 식당도 안 가고 간편식 주문하고 아무튼 뭐 쿠팡을 시키면 비닐로 오는 경우도 있고 대충 이제 사이즈 안 맞는 이상한 박스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박스가 바로 골판지 상자입니다. 근데 관련 기업 주가를 보시면 신문 용지 만드는 페이퍼 코리아는 지지부진하고 이제 골판지 상자는 안 만들고 포장 서비스만 하는 테린 포장은 지지부진합니다. 진짜 이제 골판지 만들어서 파는 대형 포장과 아세아, 대림재지는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이죠. 그 다음으로 원격 진료입니다. 또 이거는 집에서 원격 진료를 가능케 해주는 기업들입니다. 이제 뭐 병원도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가기 힘들죠. 그래서 선도 기업인 비트컴퓨터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 이제 좀 루즈하죠. 슉슉 넘어가겠습니다. 화상회의입니다. 네, 재택근무로 화상회의를 많이 하니까 관련 기업 주가도 오르고요.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다는 기업의 주가도 많이 오르는 모습이죠. 또 코로나가 위험하다 하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였고 건기식 생산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하였죠. 여기에는 제가 커버한 서흥도 있네요. 그리고 이 기간에 있었던 그 대규모 경기 확장 정책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가져오면서 토지, 현금, 투자부동산이 많은 기업의 주식인 자산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더 증폭되었죠. 그래서 기업의 전체 가치 대비 자산가치의 비중이 큰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있었습니다. 네, 드디어 수혜받은 기업들의 커버를 마쳤네요. 두 번째로 코로나 충격에 의해 피해를 본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